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 미라가 자랑스럽게 생중계하던 핸드폰을 빼앗아 제 얼굴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8,000명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이 여자의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받은 효부상 다 거짓말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꽃병에 물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라야, 이게 네가 10년간 우리 가족을 속인 대가야. 차가운 물이 며느리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비싼 화장이 번지고 명품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죠. 병원에서도 요양원이 낫다고 했어요. 며느리 미라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그날 미라는 제 앞에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아, 엄마는 괜찮아. 치매가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차갑게 빛나는 눈빛.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의사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미라는 제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품은 작은 수첩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외진 요양원 침대에 누워 형광등 불빛을 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끝이라니. 남편의 외도도 참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남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여자에게 줬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도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도진이 대학 갈 때는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 학비를 위해서라면. 결혼할 때는 제 폐물을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금반지, 시집 올 때 받은 놀이개, 평생 모은 금 돌반지까지 며느리 미라에게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휴게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효부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장미라 씨입니다. 화면에 며느리가 등장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상패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편히 모실 차례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 성모 마리아처럼 자애로운 표정.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저런 며느리 두면 복 받았지. 요새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 미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눈빛, 차갑게 가라앉은 저 눈빛을 저는 압니다. 오래전 제 남편을 괴롭혔던 내연녀 최은희, 그 여자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발견한 은행 계좌번호와 토지 문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바꿔놓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재산. 며느리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한 통.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쉬세요. 주말마다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허옇게 센 머리, 텅 빈 눈빛. 아니야.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하지만 또렷하게. 다음 날 복도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곳에 자원봉사 오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저는 그 남자를 찬찬히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 그런데 왜인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을 때 그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제 손목과 똑같은 자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0년 전 제가 손을 놓아야 했던 5살 남동생, 미국으로 입양 보내며 울었던 그 아이. 혹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은행 계좌, 토지 문서, 그리고 제 손목의 점. 운명이 제게 무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장미라. 당신이 10년을 준비했다면 저는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효부상을 받으며 웃을 때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아침 저는 그 변호사 김준호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제 그 변호사 김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요양원 1층 상담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어르신, 어제 인사드렸던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돌아봅니다. 저는 그 남자를 찬찬히 봅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준호 변호사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곳에 보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은행 계좌번호와 토지 문서 번호를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발견한 재산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혹시. 준호 변호사는 수첩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이 서류에 사인하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거부했더니 제 아들이 대신 서명했어요. 준호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준호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친부모님도 형제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어르신들을 보면 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손목에 점이 있으신가요? 준호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 제 손목과 똑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저희 집안은 다 이점이 있어요. 제 남동생도. 남동생은 제가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준호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말순이에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박순자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5살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입양 기관에서 받은 건데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아이가 제 남동생입니다. 준호야. 내가 준호구나. 어머나 내 동생을 이렇게 만나다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남동생을, 제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아이를. 준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맞아? 진짜 우리 누나? 평생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가족을 찾게 해달라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실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누나한테 힘을 빌려줄 수 있겠니? 이제는 맞서 싸우고 싶어.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요양원에 왔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며느리분이 누나 명의 토지 2필지를 이미 매각 계약했어요. 계약금도 받았고 은행 계좌도 며느리분 명의로 이체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누나 다행히 최종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위조 서류를 만들었어요. 누나가 치매로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는 공증 서류가 있어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 알아요, 누나.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호야, 며느리 과거를 알아봐줘. 며칠 후 준호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미라의 어머니 본명은 최은희. 제 남편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 남편에게 돈을 받고 떠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자. 미라가 그 여자의 딸이었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며느리분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예요. 도진 씨와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미라는 제 옆에서 웃으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며느리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어요. 차민혁이라는 재벌 이세와요. 제가 며칠 동안 미행했는데 고급 호텔에서 만나고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야, 증거 확보했니? 사진과 영상 다 찍어뒀어요. 잘했어. 때가 되면 쓸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미라야, 내가 10년을 기다렸다면 나는 평생을 기다렸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복도에서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준호가 있으니까요. 준호가 본격적으로 미라를 미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며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끔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저 할매, 참말로 치매가 심해지는구만. 그래도 며느리가 효부라 다행이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준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강남 고급 호텔 앞 미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차민혁과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 다음 날 아침 나오는 두 사람. 네, 이것을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누나, 그리고 어제 미라 씨가 2억짜리 외제차 계약했어요. 누나 땅 매각 대금으로요. 명의는 본인으로 했고요. 내 땅으로. 네. 위조 서류로 땅을 팔아서 받은 계약금이 5억이에요. 잔금 5억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진이 회사 상황도 알아봤어요. 지금 자금난이 심각한데 며느리분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진이었습니다. 2주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나 오늘 미라 뒤를 밟았어. 미라가 호텔에 다른 남자랑 들어가는 걸 봤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도진아, 엄마 있는 대로 와. 지금 당장. 엄마 지금 머리 멀쩡해. 다 미라가 꾸민 거였어. 엄마한테 와. 1시간 후 아들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라가 무서웠어요. 미라가 내 사업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진아, 일어나. 넌 엄마를 버렸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준호가 앞으로 나와 도진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도진 씨, 이거 보세요. 장미라 씨가 한 일들이에요. 재산 횡령, 위조 서류, 불륜 증거 다 있어요. 도진이 서류를 보는 동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아,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선택이야. 내가 미라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거냐.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에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바쁜 사람 왜 부르셨어요? 도진 씨도 와 있었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라야, 내 연기도 이제 끝이구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네 엄마 최은이 맞지? 제 남편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 내가 그 여자 딸이라는 거 이제 다 알아.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남편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다 어머니네 가족 때문에.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한 거냐? 내 아들한테 접근해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냐? 당연하죠. 어머니도 당해봐야죠. 우리 엄마가 당한 그 끔찍한 고통을요. 미라야. 도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 우리 결혼은? 당신은 그냥 복수의 도구였어요.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거 없었어요.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진아, 이제 봤지? 이게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야.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어차피 재산은 이미 제 손에 있어요. 땅도 팔았고 돈도 받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조용히 늙으시면 돼요.
저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라야, 내가 판 땅 말이야. 그거 아직 등기 이전 안 됐어.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계약금, 그거 곧 돌려줘야 할 거야. 위조 서류로 한 거래는 무효니까.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치밀했지.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나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옆에 변호사가 있다는 거.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미라 씨, 기아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위조이며 사문서 위조와 재산 횡령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륜 증거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이 테이블에 펼쳐졌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다 돌려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라야, 이미 늦었어.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니. 효부상 받을 때도, 내 재산 팔 때도, 다른 남자 만날 때도 미라가 도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우리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응, 내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도진이 미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단호한 표정을 짓는 걸. 미라 씨,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으니까 이혼 서류 보낼게요. 안 돼요. 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때 제가 이렇게 울었다는 걸 그녀는 알까요? 미라야, 이미 늦었어. 나가. 미라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도진이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도진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넌 날 버렸어. 그 사실은 용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엄마. 나가. 아들이 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누나, 잘하셨어요. 잘한 걸까, 준호야? 내 아들인데. 누나도 상처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미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며느리 미라가 펜트하우스 등기 이전을 하는 날, 저는 준호와 함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밖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깔끔한 투피스로 갈아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 당당했던 제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누나, 준비되셨어요? 오늘 장미라가 펜트하우스 입주 파티 연대요. SNS에 라이브 방송까지 한다고 공지했어요. 라이브 방송? 애효부 이미지로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어요. 오늘 새 집 공개하면서 시어머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컨셉으로 생중계한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겠네. 우리는 미라가 계약했다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경비실에 연락해둔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하니 이미 화환과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장미라 막 라이브 시작했어요. 시청자가 벌써 5천 명이 넘었대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셀카봉으로 자신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새집 공개하는 날이에요.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산 거랍니다.
천천히 집 구경 시켜드릴게요. 잠깐만요. 축하 손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미라가 문을 열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중이라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떡해. 저는 미라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40평이 넘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명품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잠시만. 미라야. 저는 미라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아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이 여자의 시어머니예요. 화면 속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헐, 시어머니?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치매라며? 네, 저 치매 아닙니다. 이렇게 멀쩡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보여주는 집, 제 재산으로 마련한 겁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가 미라를 제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개월 전 이 여자에게 위조된 치매 진단서로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저 모르게 제 땅을 팔고 제 계좌를 빼돌렸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1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대박,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효부 아니었어? 사기극이었네. 준호가 옆으로 다가와 서류들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조된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으로 처리된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복수하시려고. 복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최은희 알지? 내 남편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 내가 복수하려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 다 알아.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청자가 1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호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미라가 차민혁과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남편 몰래 재벌 2세와 불륜 관계입니다. 이 집도, 저 명품 가방들도 다 시어머니 재산으로 산 거예요. 헐, 대박. 사기꾼이었네. 효부 가면 쓴 사기꾼. 신고해야 함.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미라가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니?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에 놓인 꽃병에 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야, 10년간 우리 가족을 속였지. 효부 행세하면서 칼을 갈았지. 나는 요양원에 버리고 내 재산은 다 빼돌리고 남편은 배신하고. 어머니, 제발.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저는 꽃병에 물을 미라 얼굴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미라의 얼굴과 머리를 적셨습니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번지고 비싼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날 속인 대가치고는 약하지. 하지만 난 너처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아.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사이다. 통쾌하다. 며느리 완전 사기꾼이네. 준호가 마지막으로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해자 김말순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장미라 씨를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미라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제 진짜 끝이야.
내가 쌓아 올린 거짓말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 라이브 많이 봤을까? 누나, 지금 2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벌써 SNS에 퍼지고 있어요. 효부 사기극, 시어머니 복수, 이런 제목으로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1층에 내려오니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신고 접수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가 피해자 김말순입니다. 경찰이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SNS에서 난리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SNS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효부 사기극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정도면 미라는 사회생활 못하겠지? 내 얼굴도 다 공개됐고, 증거도 명확하니까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나 오늘 참 당당했지? 네. 누나 정말 멋있으셨어요. 물 뿌리실 때 소름 돋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이제 뭐하고 살래요? 우리 복지재단 차리자. 나 같은 할머니들 도와주고 싶어. 좋아요. 누나, 같이 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SNS 생중계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사문서 위조와 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날의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가져본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누나, 복지재단 서류 다 정리됐어요. 다음 주부터 운영 시작할 수 있어요. 저와 준호는 제 재산으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어제 도진이한테 전화 왔어요. 누나 보고 싶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은 안 돼. 사흘 후 현관 앞에 도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진아, 아직은 안 돼. 넌 나를 버렸어. 미라한테 속았든 협박당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엄마, 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복지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상담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상처받았구나. 한 달 후 재단 사무실에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 손녀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아빠가 매일 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는 아직은 안 돼.
너는 자주 와. 손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할머니. 그날부터 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도진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매일 엄마 생각합니다. 용서받고 싶지만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도진아, 엄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아직은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복지재단 더 키우자. 나 같은 할머니들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 좋아요. 누나,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를 안아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준비됐을 때야. 저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이제는 당당해 보입니다. 김말순, 68세.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진짜 제 삶을 되찾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립니다. 하얗고 고요합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